그날 아침,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다. 움직이면 그 자리가 더 차가워질까 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다.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창밖을 바라봤다. 그가 아내와 함께 했던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두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자니 어느덧 다가오는 외로움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흐려졌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그 빈자리와 차가운 이불 속에서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생생했다. 이불을 정리하며 몸을 일으키고 아침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다. 거실에 앉아 한 입 크게 음식을 삼키며 그는 그동안 얼마나 혼자였는지 생각했다. 매일 반복되는 루틴.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혼자 밥을 먹고 산책을 하며 조용히 세상을 느낀다. 하루의 시작이 고요하고 평화롭지만 언제나 그 속에는 무엇인가 빠져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한석은 아내가 있던 자리를 향해 잠시 손을 뻗으며 그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도 그랬다. 그는 아침에 교회로 가야 했다. 매주 일요일, 그곳에서 봉사하며 시간을 보낸다. 성경 공부를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누며 마음을 다스린다. 이 일은 그에게 있어 작은 보람이지만 그곳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은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았고 그도 그 누구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없었다. 교회에 도착해 봉사를 시작했다.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부 단위로 오거나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그는 늘 혼자였다. 봉사 시간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다시 혼자 식사를 했다. 이른 아침부터 움직인 탓에 늘 잠자기 전에 아내와 함께 나누던 대화를 떠올리곤 했다.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오는 방에서 홀로 저녁을 먹으며 그는 늘 그녀와 나눈 작은 대화들을 기억했다. 그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강단에 올라갔을 때였다. 한석은 교실에 들어서며 눈에 띄게 다른 사람을 발견했다. 한석이 생각하기에 그 사람은 예전에도 본 적이 없었다. 그 여자는 약 60대 정도로 보였고 단정한 옷차림에 고요한 표정을 지으며 차분히 앉아 있었다. 교실의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얼굴을 보는 것이 색다르게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처음 오신 분이시죠? 한석이 말했다. 그 여자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저는 장미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사 와서 처음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환영합니다. 장미자 씨, 오늘은 함께 성경 공부를 해요. 한석은 그녀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말했다. 수업이 시작되자 한석은 미자 씨가 아주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다. 다른 사람들처럼 딴짓을 하거나 졸지 않고 정말로 성경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성경책에 줄을 그을 때마다 한석은 이 사람이 평소의 어르신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 진지한 모습에서 어떤 강한 내면의 결심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면서 미자 씨가 한석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그가 느끼기엔 정말 오랜만에 받은 감사의 인사 같았다. 선생님,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혼자 와서 어색했는데 오늘은 좀 편했어요. 그랬나요? 감사합니다. 자주 오세요. 한석은 정중히 답하며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동안 다른 어르신들은 수업이 끝나면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가기 일쑤였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감사의 말을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미자 씨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교실을 나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석은 미자 씨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뭔가 특별한 느낌을 주었고 그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서 자꾸 맴돌았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그녀는 갑자기 그의 삶 속으로 들어온 한 조각의 따뜻한 빛 같았다. 저녁에 한석은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미자 씨의 모습에 대해 되새겼다. 그녀의 얼굴과 말투, 그리고 따뜻한 미소는 오늘 하루의 유일한 위로였다. 그날 밤 한석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그의 속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미자 씨의 존재가 그에게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편안함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마 내일도 또 그녀의 얼굴이 떠오르겠지. 그날 밤 한석은 아내와 함께한 옛날의 일상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잠이 들었다. 이 고요한 침대에서의 외로움 속에서 어느덧 미자 씨와의 작은 만남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한석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흐릿한 겨울 아침처럼 어두웠다. 날씨가 추워졌고 그의 몸도 그에 맞게 점차 느려지고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날씨에 몸이 더 뻣뻣해진 걸 느꼈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몸을 풀며 부엌으로 향했다. 무거운 발걸음, 점점 더 무감각해지는 손끝. 아내가 떠난 후로 그가 혼자 겪는 작은 변화들이었다. 그는 언제부터였을까? 그가 이렇게 몸을 신경 써야 하는 날이 많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그날도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고 교회로 향했다. 교회 봉사는 그에게 익숙한 일상이었고 그곳에서의 작은 도움은 그가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느낌을 준다. 오늘은 특히나 일찍 도착했다. 아내가 생전에 그랬듯이 그는 항상 조금 일찍 와서 준비를 시작했다. 교회의 문을 열며 한석은 무심코 고개를 돌려 교실 안을 살폈다. 그런데 그곳에 이미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미자 씨였다. 미자 씨는 조용히 책상 위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알고 있었다는 듯 한석에 오기 전에 미리 와서 모든 준비를 해놓았다. 처음엔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이제는 그런 어색함이 없었다. 그녀는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자신이 맡을 일을 조용히 하고 있었다. 한석은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다. 그 전에 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다. 그녀는 그저 고요히 어떤 말도 없이 그의 곁을 채우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한석이 말했다. 네, 선생님. 조금 일찍 와서 도와드리려고 했어요. 미자 씨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석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그가 오래도록 봐온 모습이 아니었다. 몇 년 동안 그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다가가지 않으려 했고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역시 꺼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자 씨는 특별했다. 그녀의 존재는 그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편안함을 주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고맙습니다. 한석은 가볍게 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미자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해서 교재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끝이 책을 넘기며 느리게 움직이는 모습은 오히려 안정을 주었다. 한석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기분에 빠졌다. 아무 말 없이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내면의 오래된 결핍을 채워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경 공부 시간이 다가오자 미자 씨는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다른 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아닌
그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편안하게 다가왔다. 한석은 수업을 시작하며 그녀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았다. 눈빛, 작은 손짓,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모든 것이 그가 알고 있던 익숙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미자 씨가 아내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 자리에 미자 씨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한석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지만 미자 씨는 조용히 남아 교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한석은 자연스럽게 그와 함께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묵직한 조용한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에 휩쓸려 가고 있었다. 오늘 수업 좋았어요. 특히 평안에 대한 부분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미자 씨가 말했다. 저도 그 부분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한석이 대답했다. 그렇죠.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때 한석은 자신도 모르게 미자 씨의 말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미자 씨가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 놀랐다. 그저 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는 무엇인가를 회복하는 기분이 들었다. 혹시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한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좋습니다. 근처에 맛있는 곳 아는데 같이 가실래요? 한석은 작은 놀라움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그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점심을 함께 하자고 말한 건 오랜만이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색함 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이 그리도 필요했던 순간이라는 걸 깨달았다. 둘은 조용히 늘 가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다. 미자 씨는 순댓국을 추천하며 그곳의 국물이 정말 맛있다고 말했다. 둘은 순댓국을 주문하고 조용히 마주 앉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미자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한석은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이혼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지방에서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죠. 미자 씨가 말했다. 그랬군요. 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왔습니다. 미자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이라 그건 정말 큰 일이었겠네요. 한석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다. 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죠. 특히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미자 씨는 소박하게 웃었다. 한석은 잠시 아무 말 없이 미자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다. 그녀가 느낀 외로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다시 찾고 있다는 이야기는 한석의 마음에 깊이 와 닿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소박한 이야기들이 그의 삶을 조금씩 회복시켜가고 있음을 느꼈다. 두 사람은 점심을 마친 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미자 씨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한석은 잠시 그 자리에 멈칫했다.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오늘 함께 나눈 한 끼가 더 이상 단순한 밥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주에도 또 함께 점심 드시겠어요? 한석은 말을 꺼내며 미소 지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봐요. 미자 씨는 밝게 대답하며 웃었다. 한석은 미자 씨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한 사람과의 대화가 이렇게 의미 있을 줄은 몰랐다. 이번 장에서 한석은 점차 미자 씨와의 연결을 느끼며 혼자서 겪었던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미자 씨와의 만남이 더 이상 단순한 봉사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석은 그날 아침 몸이 예전처럼 가벼운 느낌을 받지 못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허리와 다리가 더 무겁고 뻣뻣해져 있었다. 겨울에 냉기가 침대 속으로 파고드는 듯 했으며 몸을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몇 분간 숨을 고르며 일어섰다. 기지개를 켜며 잠시 거울을 들여다보았지만 자신을 더 이상 젊은 시절의 그 모습으로 바라볼 수 없었다. 한석은 그저 짧게 한숨을 내쉬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이제 70을 넘겼고 매일의 사소한 몸의 변화가 점점 더 눈에 띄게 다가오고 있었다. 점심때가 다가오자 한석은 미자 씨와의 약속을 떠올렸다. 지난주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며 교환했던 이야기들이 그의 마음속 깊이 남았다. 미자 씨와의 대화는 어쩐지 무겁지 않고 자연스러웠다. 어쩌면 그가 오래도록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 바로 그와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는 오늘도 그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가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교회에서 봉사를 마친 후 한석은 미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동안 교회에서 자주 봤지만 그가 먼저 전화를 걸어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었다. 미자 씨, 오늘 점심은 괜찮으세요? 한석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평소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미자 씨는 예상보다 더 따뜻하게 답했다. 네, 선생님, 괜찮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드실까요? 그들은 작은 국밥집으로 다시 만났다. 이곳은 조용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다. 미자 씨가 추천한 순댓국은 국물이 진하고 맛이 깊었다. 한석은 국밥을 한 입 떠먹으며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와 점심을 먹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그는 그동안 누구와도 이런 편안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었다. 아내와의 기억이 고요히 떠오르지만 이제는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선생님,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자 씨가 말했다. 저도요. 한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이제 점심이 더 기대돼요. 예전엔 혼자 먹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혼자 드시다가 이렇게 함께하니 더 좋죠. 저도 처음엔 외로웠지만 교회 오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미자 씨는 조용히 말했다.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미자 씨는 한석의 속내를 잘 이해하는 듯했다. 한석은 한참 동안 음식을 먹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자 씨와의 시간을 점점 더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밖으로 나가 교회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걸었다. 그 길은 한석이 잘 아는 매일 지나던 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 길은 미자 씨와 함께 걸어서 그런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교회 근처 공원의 벤치에 앉으면서 한석은 미자 씨에게 말을 꺼냈다. 미자 씨, 오늘 말씀 중에 평안에 대한 부분이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나이가 되니 그런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그렇죠. 평안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자 씨는 고요히 대답했다. 저도 처음엔 평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한석은 미자 씨의 말을 들으며
과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많은 시간을 지나며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며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더 부드럽고 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동안 외로움 속에서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런 감정이 일상 속에서 점차 깨져가는 것을 느끼며 한석은 자신도 미자 씨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작은 일상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한석이 물었다. 작은 일상류 미자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네, 그냥 이런 평범한 시간들, 같이 앉아서 말없이 시간을 보내는 거요. 그렇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이런 평범한 일상이 결국 큰 의미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그때가 모두 소중하죠.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한석은 미자 씨가 조용히 자신의 손을 건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의 손이 미자 씨의 손을 만져 감동이 밀려왔다. 그것은 사랑이나 감정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고요한 순간을 나누는 따뜻한 손길이었다. 두 사람은 그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한석은 그 손길에서 오래된 고독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주에도 같이 드실래요? 한석이 조금은 서먹하게 말하며 물었다. 네, 괜찮아요. 미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다음 주에도 또 뵙죠. 그날 한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그저 우연이 아니라 그의 일상이 된다는 생각을 했다. 혼자였던 시간 속에서 그가 아직도 누군가와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그는 큰 위로를 받았다. 교회 앞을 지나던 순간 한석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미자 씨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미자 씨와의 시간이 점차 그의 삶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미자 씨에게 기대는 것이 어쩌면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워가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그 길을 돌아왔다.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 시간이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석은 그날 아침 또 다시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밤새 끊임없이 뒤척였던 것처럼 오늘 아침 역시 몸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쭉 펴보았다. 통증이 여전히 느껴지긴 했지만 그동안 겪어온 여러 해로운 통증보다 그리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아침에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 들어왔고 그가 차려놓은 아침 식사를 무심코 한 입 떠먹었다. 혼자서 일어나는 날이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건 아니었지만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미자 씨의 존재가 점차 그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주말이 다가왔다. 오늘은 교회에서 봉사를 마친 후 미자 씨와 또 점심을 함께 할 예정이었다. 그런 날이 오기까지 한석은 그저 매일 반복되는 루틴을 따르며 살아왔다. 하지만 미자 씨가 그의 삶에 어느새 스며든 지금 그런 반복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 그에게 커다란 의미를 주고 있었다. 지난 몇 주간 그들의 대화와 따뜻한 식사 시간은 그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교회 봉사를 마친 후 한석은 조금 일찍 미자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자 씨, 오늘 점심은 괜찮으세요? 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미자 씨는 언제나처럼 밝고 편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곳은 그들이 처음 점심을 나눴던 국밥집이었다. 미자 씨가 좋아하는 그 순대국이 두 사람에게 처음 만남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장소로 자리를 잡았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한석은 따뜻한 국물집에 도착했다. 그는 그동안 미자 씨와 몇 번의 식사를 하면서 그와의 대화가 너무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더 이상 미자 씨를 만나는 일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조용한 위로가 한석을 안정시켰다. 미자 씨가 도착하자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메뉴를 고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은 순댓국만 드실 거예요. 미자 씨가 웃으며 물었다. 한석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순댓국이 좋죠. 사실 언제 먹어도 맛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순댓국을 주문하고 따뜻한 국물을 한 입 떠먹었다. 그 사이에 작은 대화들이 오갔지만 그 안에는 두 사람만이 아는 묘한 공기가 있었다. 말없이 나누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한석에게는 더없이 소중하게 다가왔다. 한석 씨, 요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미자 씨가 조심스레 물었다.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프긴 해요. 한석이 대답하며 웃었다.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은 몸이 점점 더 뻣뻣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몸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몸 상태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며 점차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 가는 것을 느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한석은 미자 씨가 단지 그의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히 겉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한석은 미자 씨가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는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점심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교회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다. 공원의 가로등 불빛은 서서히 어두워져 가고 사람들은 점차 자리를 떠나갔다. 그들은 벤치에 앉아 조용히 날씨를 이야기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한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점차 미자 씨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일었다. 그는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쉽게 내비친 적이 없었다. 하지만 미자 씨는 다르다. 그녀와의 관계는 그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미자 씨, 사실 저도 어렸을 때는 너무 많은 꿈을 꾸었어요. 한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며 선생님도 젊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원하셨겠죠. 미자 씨가 부드럽게 답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너무 멀어 보이네요. 나이가 들면 그런 꿈들도 차츰 잊히게 되나 봐요. 한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묻어두었던 불안과 외로움을 꺼내는 것처럼 그 말을 던졌다. 미자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그가 말하는 것의 깊이를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꿈이 멀어진다고 해서 그 꿈을 다시 가질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꿈을 꾸는 건 중요하죠. 그렇긴 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소중한 것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한석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순간 미자 씨는 조용히 한석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은 한석에게 단순한 손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아직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 주었다. 한석은 잠시 손을 잡고 있던 미자 씨의 손을 쥐었다. 그 손길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과 위로가 되어 그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다음 주에도 만나요. 한석은 조용히 말했다. 네, 꼭 만나요. 미자 씨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날 밤 한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자 씨와 함께한 시간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점차 고맙게 여기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그의 삶 속에 자리 잡아가며 그는 점차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만큼 그녀가 그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점차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내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번 장에서 한석은 미자 씨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 외로움을 벗어나며 자신에게 필요한 위로와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와 미자 씨의 만남은 이제 그가 예전에 느꼈던 고독을 치유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한석은 그날 아침 눈을 뜬 순간부터 마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겨울의 찬 공기가 방 안을 스쳤고 그의 몸은 더욱 뻣뻣하게 느껴졌다. 어제 밤 한석은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잠을 설쳤다. 미자 씨와의 만남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 미자 씨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가 그의 마음을 차츰차츰 흔들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고요한 침대에서의 외로움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미자 씨가 그의 삶에 등장하면서 느꼈던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이제는 그에게 다가오는 위로로 다가왔다. 한석은 아침을 간단히 해결하고 그동안 느꼈던 몸의 불편함을 챙기며 천천히 교회로 향했다. 일상적인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길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기분이었다. 미자 씨와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다. 그녀와 함께 나누었던 점심, 그 조용한 공원에서의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부드러운 손길. 그는 더 이상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존재가 그의 삶에 차츰 스며들고 있었다. 오늘도 교회에서 봉사를 마친 후 미자 씨와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러나 한석은 그날 또 다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 문을 열었을 때 그가 마주할 감정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며 그는 미자 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점심을 먹기 위해 교회 근처 국밥집에 도착했다. 미자 씨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늘 그런 모습이었다. 따뜻한 미소와 정중한 태도로 한석을 맞이했다.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날도 어김없이 두른 자리에 앉아 순대국을 주문했다. 한석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미자 씨는 그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녀와 함께한 시간이 점차 그에게 큰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석은 자신도 모르게 미자 씨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다.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이제는 누군가와 진지하게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를 휘감고 있었다.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요. 미자 씨가 물었다. 네,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도 여전히 몸은 뻣뻣하지만요. 한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그런 변화를 겪으니까요. 미자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변화가 올 때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자 씨는 한석의 말에 깊은 이해를 보였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외롭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변화들을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해졌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그래도 여전히 외로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은 미자 씨와 함께해서 그런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저 고요하게 음식을 나누었다.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떠먹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가득했다. 한석은 조용히 미자 씨를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점차 그의 일상이 되어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그는 그녀의 말에 의지하며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외로워서 찾은 위로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공원으로 향했다. 미자 씨는 고요히 걷는 그의 옆을 따라 걸었다. 바람은 차갑지만 서로의 존재가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듯했다. 한석은 처음에는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걷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거리감이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그는 미자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멈추자. 한석은 고요하게 입을 열었다. 미자 씨, 사실 그동안 저는 많은 것들을 잊으려고 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 다시는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죠. 미자 씨는 한석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알겠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요즘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예전엔 이렇게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게 두려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어요. 선생님, 당신이 그렇게 마음을 여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미자 씨가 말했다. 그녀의 손등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렸다. 그 손길은 그에게 그동안 겪었던 고독과 아픔을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다. 그는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점차 고요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한석은 그녀의 온기가 그의 손끝에 퍼졌다 깊이 숨을 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내 삶에 다시 의미를 담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선생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저도 선생님과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요. 미자 씨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도요. 미자 씨, 정말 고마워요. 한석은 진심으로 대답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들의 손끝은 마치 말없이 서로를 이끌어주는 듯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로 이어졌다. 한석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변해가는 자신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미자 씨와 함께 앞으로 나아가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그 벤치를 떠났다. 이제 이 장에서 한석은 미자 씨와의 만남을 통해 감정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변화를 느끼며 더 이상 외로움에 묶이지 않겠다는 마음이 점차 강해져 갔다. 그와 미자 씨의 관계는 그가 그동안 잃었던 따뜻함과 의미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석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가 느끼던 몸의 무게는 예전과 다름없었다. 그가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이 뻣뻣한 통증은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마치 일상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침을 준비하며 그는 언제부턴가 미자 씨와의 만남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동안 혼자서 보내던 시간이 길었고 그 고요한 시간이 그의 마음속에 쌓여왔다. 그러나 미자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점차 그 고요함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는 교회 봉사를 마친 후 약속대로 미자 씨와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예전처럼 그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다. 한석은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지만
그만큼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긴장이 있었다. 그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기에는 두려운 점들이 있었지만 그와 미자 씨 사이에서 점차 쌓여가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늘도 그와 함께 식사하며 조금씩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교회 근처 국밥집에 도착한 한석은 미자 씨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미자 씨가 도착하자 한석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다. 오늘도 순대국이 좋으신가요? 한석이 물었다.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오늘도 순대국으로 해요. 아침부터 너무 추워서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국밥을 주문하고 음식을 기다리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다. 오늘도 역시 말없이 음식을 나누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점차 커져갔다. 한석은 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녀와 나누는 작은 대화 속에서 진지함과 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깊이 있게 이어졌고 그 속에서 한석은 미자 씨에게 자신이 느끼는 외로움과 그동안의 고독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아내가 떠난 후로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한석이 말했다. 그렇죠. 한 사람을 잃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미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누군가를 잃는다는 건 정말 상상 이상으로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매일 그 고통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죠. 한석이 잠시 멈추며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미자 씨와 만나면서 다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도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이에요. 한석은 미자 씨의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고독,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점차 찾아온 위로와 회복의 시간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그는 미자 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끼던 상처들이 점차 아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혼자서 끌어안고 있던 아픔과 외로움은 이제 그녀와 나누는 작은 대화들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교회 근처의 공원으로 갔다. 한석은 미자 씨와 함께 걷는 동안 그동안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미자 씨가 이따금씩 조용히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이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자 씨와의 관계가 단순히 봉사활동이나 일상적인 만남을 넘어서 그의 삶 속에서 점차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가 이제는 미자 씨와 함께 나누는 일상 속에서 평안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한석을 깊이 생각하게 했다. 미자 씨, 오늘도 같이 걸으면서 이렇게 말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석이 말했다. 저도요. 예전에는 말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말없이 함께 걷는 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미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그런 소소한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예전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 소중함을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나누는 작은 순간들이 결국 가장 중요한 거죠. 그들은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다. 한석은 미자 씨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기운과 안정감이 그를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한석은 이제 미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가 계속해서 미자 씨에게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한석은 그동안의 고독과 아픔이 어느새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기분을 만끽했다. 미자 씨, 제가 이제는 더 이상 혼자라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한석은 말하며 손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미자 씨는 고요히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는 작은 일상 속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한석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들의 손끝이 스치듯 닿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한 침묵 속에서 한석은 미자 씨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그동안의 고독을 모두 씻어주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 순간 한석은 마침내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 순간 미자 씨가 살짝 입을 열었다. 한석 씨, 사실 그동안 저도 많이 혼자였어요. 아내분을 떠나보내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었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한석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미자 씨와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을 그 어떤 말보다도 소중히 여겼다. 이제는 정말 조금씩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장에서 한석은 미자 씨와의 관계 속에서 점차 마음을 열어가며 고독과 외로움을 조금씩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동안 자신이 놓쳐왔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는 과정이 되고 있었다. 노년의 삶은 때때로 단조롭고 고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 숨어있는 변화와 감정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깊이를 품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몸은 조금씩 느려지고 이전에는 사소하게 여겼던 신체의 신호들이 점차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신호들을 제대로 인식하고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순간,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노년에는 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뚜렷하게 느껴집니다. 어느 날, 몸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점점 더 신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작은 통증, 그리고 그 통증을 무시하고 지나친 결과로 찾아오는 큰 변화들은 종종 너무 늦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스스로의 몸을 귀 기울여 듣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 더 세심하게 스스로를 돌본다면 그 변화는 훨씬 더 수월하고 우리의 삶에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은 단지 신체적 건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인간관계는 점차 중요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특히 노년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손길, 함께 나누는 식사, 말없이 함께 걷는 시간들이 주는 의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그리고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건강과 행복을 찾기 위한 무언가 특별한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진정성은 큰 것에서가 아니라 작은 것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변화, 그 작은 신호들을 주에 깊게 살피고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그 단순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돌보는 사람에게 전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 하나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나누는 모든 순간들이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일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은 단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에 삶의 매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공유하며 그 안에서 진정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고요하고 소박한 일상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깨달음이 아닐까요?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고 끝내는 것이 아닌 이 작은 교훈이 여러분의 일상에 따뜻한 위로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던 것들을 발견하고 진정한 평안을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1을 적어주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